자, 이제 프린트 보면서 조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중요 부분입니다. 1번 보면 조합에 관한 사항인데 조합. 자, 먼저 조합 설립입니다. 조합 설립을 하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보를 작성해서 지정권자인가 받습니다. 토지 소유자고 7인 이상하고 지정권자인가입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시군구인가고 주택조합은 시군구 아닙니까?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인가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인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 변경인가 받습니다. 변경, 새로운 행위, 변경인가 받습니다. 다음 변경은 신고한다. 얘는 중요해요. 첫 번째,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 공고 방법 변경. 두 가지는 신고입니다. 신고. 그러면서 3번,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아까 동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 포인트는 와입니다. 와. 그리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인데 1번, 환지 방식 개발계 수입 시 동의자 산정 방법과 똑같다. 생각해 봅시다.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 1명. 공납건물 후 집합 건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되면 공납건물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증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소유자, 변경 전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 내용이 여기서는 똑같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 철회는 동의 철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자 수를 빼야 되고, 그 다음 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동의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자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법적 성격인데 조합은 법인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두 번째 등기에 관한 사항인데 대표자는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면 성립한다. 언제 등기하냐? 단 한 번도 안 물어봐요. 등기하면 성립하냐? 인가 받으면 성립하냐?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조합의 구성인데 조합에는 첫 번째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토지개발권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니까 동의하든가 말든가.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조합이 안 되고, 그리고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거기에 도시개발 구역 안에 살든 밖에 살든 동의를 하든 말든 얘가 개인이든 국가든 정신이 있든 없든 좌우지간 구역 안에 땅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조합원이요. 강제입니다. 강제. 예외 없이 전부 다 조합원이 됩니다. 니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해가지고 A.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은 의결권 갖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은 의결권. 함정 잘 나와요. 면적에 비례한 섞지 말고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은 의결권 갖는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고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돼요. 자, 주민의 의견 청취량 공납건물 후 집합 건물에 따른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랑 공납건물 후에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을 분할했다. 그거를 취득했다. 그 자는 분명히 토지 소유자는 맞아요. 토지 소유자는 맞으니까 조합원은 맞아요. 조합원은 맞는데 얘는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에요.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 그 다음에 B번 이제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 부담해야 되고, 조합이 하도 많이 내니까 더 이상 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경비가 나옵니다. 경비. 그 조합원의 경비 부담에서 A.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누가 내야 돼요? 조합원이 내야 된다. 조합원이. B. 중요하지 않고 C. 자, 조합원이 경비 부담해야 되는데 기간 내 안 내면 사업이 안 돼. 사업이.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좀 이때까지 내세요. 그래도 안 낸다 그러면 연체료 추가합니다. 연체료 추가. 그나마도 안 낸다 그러면 강제 징수해야 되는데 조합은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없으니까 징수 위탁합니다. 특도 시군구에게 징수 위탁. 징수 위탁받은 특도 시군구가 지방세 천합점을 이에 따라 징수해주면 세세는 공짜는 없다 그랬어요. 스스로 4% 줘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조합원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임원입니다. 임원입니다. 자, 조합의 임원에는 첫 번째 구성에서 임원에 누가 있어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첫 번째 조합장, 이사, 감사요. 두 번째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 하고, 세 번째 총회 선임한다. 그 안에 벌써 함정이 3개 들어있어요. 자, 봐요. 임원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죠? 시험 문제가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이면 감사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말에 속지 말아요. 조합원 수가 몇 명이 되든 간에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인원수에 관계없이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이 하고, 자, 그런 게 시험 장하면 다 바꾸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넣으면 누구니 다 하니까 임원은 그 말 대신에 감사는 살짝 바꿔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이어야 된다. 말을 싹 바꿔가지고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꾼다고. 조합원이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임원만큼은 총회에서 선임, 그 말은 대의원회가 임원 선출 대행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유치하지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 총회 대의원회 이사의 의장이 되고, 이사는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사무를 분장, 조합의 사무를 나누어서 본다 이런 얘기고,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조합장 디귿 함정 잘 나옵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비리방지죠, 비리방지. 문제 나오면 그거 아닙니까?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옵니까, X입니까? X다. 툭하면 그러고 나오잖아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한다, 소송한다. 그때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니을도 비리방지예요.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겸할 수 없으며, 같은 목적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다. 조합의 임원은 이 조합의 임원하고 있으면 또 다른 임원 직원 하지 말고 감투는 하나만 쓰라고. 그러면서 현재 여기에서 임원하면서 저 동네 가가지고 또 다른 도시개발 조합의 임원 직원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 또한 비리방지입니다.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문제만 나왔다 그러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니고 임원의 결격사유. 금치산 자, 한정치한 자, 미성년자, 파산 자수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성을 받고, 우리 공법 시험에서는 자,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정비사업 조합은 임원의 결격사유 아닌 것,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게 안 나오고 대충 읽어보고 그런 거 결격사유 묻는 것은 저기 중개사법이나 묻는 것이지 공법에는 그런 거 안 나와요. 공법은 대충 써놓고 얘가 조합원이 돼 안 돼 이러고 물어보지. 금치산자 그럼 약간 이상하잖아요. 금치산자 그러면 뭐가 안 된다? 임원이 안 된다 있지. 금치산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걸로 합류 쓴다니까.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결격사유는 알려고 쓰지 말아요. 대충 읽어보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안 돼.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안 돼. 그 밑에 비읍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하면 그날 잘려요. 다음날 잘려요. 이게 개발법이요. 언제 잘려요? 다음날 자격사항실. 이 내용이 도정법 가게 되면 그날 잘려, 다음날 잘려 안 물어보고 잘리기 전에 했던 행위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물어보는 게 서로 달라요. 개발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언제 살린다? 언제 잘린다? 다음날 잘린다. 도정법 가게 되면 임원이 퇴임 전에 했던 행위 효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 전에 했던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게 무효가 되면 조합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처음부터 다시. 그 전에 했던 행위는 항상 유효합니다. 하여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자격사항실. 자, 이제 3번 대의원회입니다.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뒤에 뭐라고요? 개인 점수. 그게 무슨 뜻이래요? 개발법은 임의적이고 도정법은 필수다. 도정법 가게 되면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개발법은 둘 수 있다.
도정법은 두어야 한다. 개발법은 임의적이고 도정법은 필수니까 치사하게 그런 것만 골라서 물어보니까 둘 수 있다, 둬야 된다. 안 헷갈리게 개인 점수.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자, 개발법인데 개발법. 개발법은 조합원 수가 이러면 안 돼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그 다음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0분의 10 이상을 하고 그 다음 근데 대의원이 왜 만들어요? 예, 조합원 수가 너무 많으면 모든 결정을 총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총회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고 사람들 웬만해서 안 나옵니다. 총회 해봐야 나중에. 혹시 여러분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사업할 때 분명히 할 거예요. 총회 한번 해봐요. 총회 한번. 임원돼서 총회 한번 해봐요. 속 터져요.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절대 그냥은 안 나와요. 최소한 바가지라도 하나 줘야 돼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도 안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느 사람 추첨해서 거짓말에 추첨해가지고 뭐 됩니까? 김치냉장고, TV, 경품을 걸어놓고 그렇게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총회가 무산돼요. 무산. 하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총회한다. 일을 못하는 겨. 그래서 대의원을 만들어가지고 총회권을 대행해서 빨리빨리 나가줘야 돼요. 근데 중대한 안건은 총회사고 좀 작은 것들은 대의원회가 총회권을 대행하는데 처음에 묻는 것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이걸 물어봐요. 있는 것은 이게 아니고 권한 대행할 수 없는 것은 평소에 했듯이 밉니다. 뭐라고? 예, 게임, 환정해. 대의원들이 허구날 게임에 빠져가지고 환정하고 있다고 어디에서 저기 안산에서 누가 카페를 들어야지. 안산 가게 되면 홍은정이라는 학생이 만들어놨어요. 게임, 환정해로 암기합시다. 게임, 환정해. 깨가 뭡니까? 개발계 수입 변경. 임은 뭡니까? 임원 선출. 환은 뭡니까? 환지계 작성. 정은 뭡니까? 정관 변경. 해가 뭡니까? 합병 해상. 본인들이 암기한 독특한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가시고 아직 암기 안 했다 그러면 암기해야 되니까 게임 환정 해를 따라오시고 게임 환정해 게임 환정해 첫 글자를 했는데 깨가 뭡니까? 깨가 예. 게임 환정해 깨가 뭡니까? 개발계획 수립 변경 이미 임원 선출 환이 봐봐요. 환지계획 작성인데 환지 예정지가 나요. 환지 예정지가 첫 글자만 따서 절대 안 돼요. 환이 뭐라고요? 환지계 환지 예정지 지정 이거 안 되고 환지계획 작성 임 그러니까 임원 선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감사 선임이라고 샥 바꾸니까 못 찾더라니까. 깨 임 환정해 였는데 임원 선출 그 말 갖다가 감사 선임 그러니까 몰라요. 감사는 임원이랍니다.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임원에는 조합장이자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해 합병 해산 암기해야지 이해 안 됩니다. 거기까지가 조합인데 그 조합 그러면 조합에서 안 빼먹고 설명 다 했어요. 조합은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책 461페이지 가서 이제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가 실시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실시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시행자. 자, 실시계획은 뭐가 포함된다? 지구단위 포함.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은. 실시계획은 지구단위 포함되니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몇 년 해야 돼요? 3년 내에 해야 됩니다. 자, 인가권자는 당연히 지정권자인데 자, 하나 정리합시다. 도시개발법에서 이거 누가 해요? 어차피 모르면 지정권자. 도시개발법 이게 언제예요? 어차피 모르면 다음 날이요. 좌우지간 개발법은 지정권자 알고 다음 날만 알면 두 문제 맞춰요. 지정권자고 다음 거짓말 아니요? 지정권자고 다음 날만 알면 구절 두 문제 맞출 수밖에 없어요. 두 문제 맞춥니다. 자, 그러면 실시계획 사업계획서니까 시행자가 만듭니다.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3년 내에 와야 됩니다. 그 생각하고 지정권자 인가 받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인가할 때 지정권자도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본인이 사업한다, 본인이 만들어야죠. 본인이 사업 안 하면 지정권자가 인가를 해야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실시계를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지정권자가 국장이면 시, 도, 대도시장에 인가받고 시도지사면 시, 군, 구청장에 인가받습니다. 그게 은근히 답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야 돼요. 단순하지만 그게 답으로 나와요.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는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는 시군구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런 상식입니다. 개발계획의 방향 잡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시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가는데 실시계획의 고시 자 실시계획의 고시하면 실시계획의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걸로 봅니다. 그거 하나만 설명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다가 자 도시개발 구역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다 신도시 만들겠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딱 지정하고 이런 형태의 신도시 만듭니다. 개발 계획을 만들고 이거는 누가 만들어줘요? 지정권자가. 그러면 개발 계획에 맞춰서 시행자가 뭐 만든다고요? 실시계획을 만들고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실시계획에는 무슨 내용이 있대요? 하나만 말해봐. 하나만. 뭐가 있어요? 지구단위계. 실시계획에 반드시 뭐가 있다? 지구단위계. 실시계획은 자 도로 배치 이러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도로 배치에 관한 사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학교 여기다 만듭니다. 학교, 공원. 자, 학교나 공원에 관한 내용이 저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인가 좀 해주세요. 인가 신청했더니 지정권자가 아주 잘 만들었어요 라고 인가하고 고시해 줍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자, 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몇 번 결정이요? 5번이죠. 5번 결정해야죠. 도로, 학교, 공원은 도시관리계획 몇 번 결정이요? 기반시니까 3번 결정해야죠. 이렇게 실시계획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들어있지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고시하고 지구단위 결정고시, 도로 결정고시, 학교 결정고시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고시 가면 실시계획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뭐가? 실시계획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 이해 하나만 들어봐요. 그러면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뭐 결정됐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종종 뭘 물어보냐?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작성이 됐다? 고시가 됐다? 작성이 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가 뭐가 됐다? 결정고시가 됐다. 이런 거 연결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요. 이해해야 돼요. 실시계획을 만들면 지구단위가 만든 게 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한 걸 본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 경우 정전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된 사항은 고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봐요. 여기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구역이 아닌데 5년 전에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공원을 만들기로 도시관리계 결정했어요. 얼마 정도요? 3만 제곱미터. 도시관리계 결정이 아니요? 결정이요. 여기에다 공원 만들기로 3만 제곱미터 공원 만들 결정했는데 이 도시가 돈이 없어서 공원을 못 만들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 신도시 발표되면서 여기다 뭐 만들면서 실시계획 만들면서 뭐라 했는가? 아, 공원은 옛날에 결정했던 공원이 있는데 공원은 여기다 만든 것이 아니고 너무 구석지 않습니까? 공원은 여기다 이만큼 만든다. 얼마 해가지고 50만 제곱미터 해가지고 이게 이번에 고시되죠? 옛날에 결정했던 거죠. 옛날에 결정했던 게 고시 내용에 저촉이 돼야 안 돼요? 저촉이 되죠? 충돌이 되죠? 어쩐다?
너는 이걸로 바뀐 것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종전의 도시관리 결정은 고시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처음에 몇 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지금 설명만. 절대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실시계를 고시하면 실시계 내용 중 도시관리계를 결정해야 돼서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시계를 작성하면 지구단위계는 작성이 됐고 실시계에 인가가 있으면 지구단위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 더 실시계에 고시가 있으면 타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타법의 각종 허가신고 협의승인 면제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의제되는 사항이죠. 의제되는 사항.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연습합시다.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건축법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자,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농지 전효가 받은 걸 본다. 여기 있습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도개설가 받은 걸 본다. 여기 있습니다. 봐주는 게 몇 개 있어요? 많다. 하나 뒀든지 무조건 있다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왜 여기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 받은 걸 봅니까? 뭐라고 해요? 이쪽에 인가권자가 누구하고 그쪽 기관장하고 먼저 뭐를 했으니까 협의를 했으니까 협의 요청받은 이쪽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해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협의 요청받은 이 기관장은 며칠 내에 대답한다고? 며칠? 무슨 법만 빼고 건축법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뭐랬죠? 며칠이라고? 20일. 기억해야 돼 이거.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 며칠이요? 20일. 잡아야 되네. 그거 하나씩 펼쳐서 못 잡아. 이거 펼쳐 못 잡고. 그럼 다 모아줬대. 이것만 알아도 꽈락은 면한다. 거기 보게 되면 정리 다 해놨어요. 다른 법은 설명. 국토개혁법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 몇 개 있어요? 많죠. 뭐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다. 왜 의창으로 본다?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협의 요청 받으면 며칠 대답한다. 20일. 도시개발법 실시계에 인가받으면 지금 의제되는 사람 많다. 왜? 그쪽 기관장과 협의했으니까. 며칠? 20일. 도정법 사업시행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람이 많다. 왜? 그쪽과 협의했으니까. 협의 요청 기간 며칠 내에 대답? 20일.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의제되는 사람 많다. 며칠 내에 대답? 20일. 건축법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의제되는 사람이 많다가 아니고 4개 있다. 4개. 계산, 농화. 왜? 협의했으니까. 며칠? 15일. 건축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람 많다. 소방 빼고 다 있다. 왜? 협의했으니까. 며칠? 15일. 건축법만 며칠이고 15일이고 나머지는 의제된 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 기간 전부 다 20일입니다. 20일. 그렇게 일단은 빼줘야 된다고. 그거 말고도 뭘 잡았어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결정할 때 협의 며칠? 30일. 입지의제 최소구역은 빨리 해야 돼. 빨리. 얘는 며칠이요? 10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것만 알아도 꽈락 면한다. 거기 보게 되면 그런 거 정리가 다 돼 있다고. 그런 거 좀 활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도 끝났습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쪽 파트 다 끝나고 이제 사업시행 갑니다. 사업시행. 자, 사업시행 해가지고 이제 책 461페이지입니다. 461페이지 시행방식입니다. 시행방식은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는데 수용사용방식은 저는 원래 설명할 때 수용사용방식 아예 설명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냥 수용사용방식이고 주로 뭐 설명합니까? 저는 환지방식. 주 내용이 환지에 있기 때문에 환지방식 설명해주고 무슨 말이 있으면 환지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환지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공사하기 전이고 공사 후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자, 이 지역이 공사하기 토지가 땅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상태가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토지가 이러고 돼 있다. 토지로서 이용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용가치가 없는 이 토지에 뭐를 효용을 증진하자. 이용가치가 있게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갖다 이렇게 싹 더한다. 뭐 했다고요? 합병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다. 바둑판 만든다. 나눈 게 뭡니까? 분할 그럽니다. 분할. 그리고 여기에 A가 토지 가지고 있다. 이 땅 대신에 이 땅 준다. 바꾼다. 바꾼다가 뭐예요? 교환 그럽니다. 교환. 교환 그러는데 토지에 쓸모없는 땅이 이제 쓸모있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게 뭐라고요?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는데 이 토지에는 하나, 둘, 셋. 땅의 종류는 뭐가 있냐? 건축을 하는 땅을 우리가 편의상 택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뭐라고 이제 대지, 공법은 주로 대지, 개로는 택지 말 쓸 거죠. 공법은 대지. 농사 짓는 땅이 뭐예요? 농지. 바라보는 땅 뭐예요? 임야, 산 세 가지 있는데 자 이게 대지다 그러면 대지로서 이용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농지다 그러면 농사지기 편해 불편해? 불편하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경지정리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산이다 그러면 산 가지고 뭐예요? 바라보죠. 바라보기 불편해요? 편해요? 바라보기 불편해? 편해요? 편하죠.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산에서는 뭐가 안 나온다? 환지가 안 나온다. 대지하고 농지하고 이게 옛날 말로 하면 토지구역정리사업, 농지 경지정리사업 두 군데서 환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농지 경지정리예요? 아니면 대지조성이에요? 대지조성. 그러니까 얘가 나와야지 네가 나오지 않겠다 보게 되면 그래서 뭐라고요? 대지로서 효용정진 이 말이 있으면 뭐라고요? 환지. 두 번째 토지에 더한다가 뭐라고요? 합병. 나눈다 뭐라고요? 분할. 바꾼다 뭐라고요? 교환. 읽을 때는 토지에 이러고 토지에 이러고 이렇게 뭡니까? 교환. 그리고 이러고 뭐라고요? 분합입니다. 토지의 교환 분합.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말이 싹 더해서 나눠서 바꾼다. 이거는 환지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세 번째 시가가 땅 가격이 높아서 수용 사용이 곤란하면 왜 땅 가격이 높으면 수용 사용 곤란하냐? 우리는 수용 사용하게 되면 보상이 우리나라는 원칙이 사전 보상이고 현금 보상이기 때문에 비싼 지역을 갖다 미리 현금 주면 공사비로 모아놓은 게 보상금으로 다 나간다고 돈 없어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비싼 지역은 수용 사용하지 말고 뭘 하게 되면 환지를 하게 되면 먼저 돈 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사 끝나면 땅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지가 높아 수용 사용 곤란 이런 말 있으면 뭐라고요? 환지. 대지로서 효용정진 그 말 있으면 환지. 토지에 교환 분합이 있으면 환지. 지가 높아 수용 사용 곤란 그러면 환지. 그런 말이 없으면 수용 사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용 사용에 보지 말고 모르면 수용 사용 환지입니다. 사업 시행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경우 또는 대지로서 효용 정진 하나 빼먹었네. 토지의 교환 분합 그런 말이 있을 때는 환지입니다. 환지. 혼용은 이게 혼용 아닙니까? 혼용 별거 있습니까? 수용 사용이다 환지다 섞였다 혼용입니다. 수용 사용 환지다 섞였다 뭐라고요? 혼용인데 잘 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뭡니까? 분할 혼용 미분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지가 아니고 혼용이 나오면 분할 혼용 해야 된다. 미분할 혼용 해야 된다. 이런 모르니까 하이한다고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하이한다고 하냐? 할 수 있다. 그 정도 말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수용 사용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행 방식은 받고 그 다음에 수용 사용 갑니다. 수용 사용 1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사항인데 1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인데 자 수용 사용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무슨 사업이요? 도시계획 사업. 그게 무슨 사업이요? 공익사업. 공익사업. 공익이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요? 수용 들어가요. 수용. 공익이면 수용. 그래서 자 수용의 주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데 뭐든 그러면 안 되고 뭐든 안 되고 조합은 수용 못해요. 조합은 수용 조합 빼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드니까 뭐든 그 말 빼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1번을 읽을 때 뭐라 읽어야 되냐? 가르치고 수용된 주체 읽을 때 뭐라 읽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때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2번 수용의 조건.
조합을 제외한 민간 사업 시행자 공동 출자 무슨 얘기냐? 수용의 조건이 많은 수용권 남용 방지입니다.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에서 면적 얼마?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한다.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요.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 거기 국토기획법 시간에 이거 해봐서 알아봤어요? 도시계 시설 도로 설치한다. 원칙 누가요? 서울의 공원은 누가 받는다고요? 서울시장이. 서울의 전기는 누가 놓는다고요? 서울시장. 일 말했죠. 누가 한다고? 한전. 통신은 누가 한다? 한국통신. 왜 그거를 거기서 한대요? 법에서 개괄했으니까. 시설사업은 누가 한다?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누가 한다?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특별시 강의시 특자의 특단지 시장 우수가 해야 한다. 예외 국장 할 수 있다. 도지사 할 수 있다. 비행 할 수 있다. 비행정증이 하려면 들었어요. 국장, 시도, 시장 우수부터 시행자 지정고시 받아야 된다. 비행정청 안에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다 그랬죠. 민간이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수용권 남용 방지하기 위해서 어쩌라?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동의받으라. 그 말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한다? 민간이 한다.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똑같아요. 수용권 남용 방지.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동의받는다.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동의받는다. 그럼 우리는 또 숫자만 열심히 보고 있다고.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동의받는다. 출제는 어디 보고 있고요? 민간 시행자. 출제는 거기 보고 있고 우리는 숫자 보고 있고 보는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그래서 이것은 민간 시행자입니다. 포인트가 민간 시행자. 지방공사는 토지공사는 이러고 바꾼다고.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게 되면 공치법 준용 원칙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읽을래요?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한다. 그러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약집이지. 수용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 공치법 준용한다. 2번 공치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중요합니다. 수용사용 대상이 된 토지에 무엇을 고시하면 세부 목록 고시하면 사업 인정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세부 목록 고시를 사업 인정을 본다. 중요합니다. 중요. 빨리 설명할 테니까 봐요. 빨리 설명할 테니까 따라 쓰지 말고 왜 얘가 중요냐 그러면 제 요약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113페이지 펴놓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수업 듣고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수용 사용에 대한 일반법이 무슨 법이요? 공치법이죠. 자, 공치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면 공치법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무슨 사업이요? 공익사업만. 공익사업만. 그러니까 이게 공익사업이냐 아니냐 궁금하면 공치법 4조 보면 다 나와요. 이것만 공익사업 다 써놨어요. 거기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이니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치법에서 수용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무슨 사업만 수용한다? 공익사업. 그러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하는 공익사업이라는 뭘 받으라?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으라. 수용을 하려면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고 고시해 줘야 돼. 누가? 국장이야. 그래서 공익사업이라는 인정 고시가 있어야 뭐 한다? 수용한다. 근데 법에서는 이 글자를 떼잖아요. 뭐 받는다고?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이라 인정고시. 이게 뭐라고요? 수용허가. 근데 우리가 배우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뭐 하다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하다가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사업이니까? 시설사업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그러려면 시설사업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있어야죠.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뭘 본다? 사업 인정고시를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이에요? 개발법. 개발법은 뭐답니까? 무슨 사업? 도시개발사업이요.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계획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들어요. 자, 도정법입니다. 도정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무슨 사업이요? 정비사업하면 수용할 수 있는데 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이니까 이 세 개가 뭐라고?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 정비사업도 수용할 수 있는데 재건축은 수용권을 안 줍니다. 재건축은 왜 수용권을 안 줬냐고 하면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조합 설립에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뜬답니까? 나가래요. 나가. 뭐라고? 매도 청구. 그러니까 재건축은 수용권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줄 필요가 없지. 수용 그 말이나 나가.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재건축을 갖다 천재지변 긴급 이러고 나오면 재건축이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조합이 못 해요. 누가 들어가요? 시장이. 시장 군수는 매도 청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장 군수는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천재지변 긴급 그때만 수용권 나온다고. 재건축은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누가 못한다? 조합이 못한다. 누가 한다? 시장이 한다. 시장이. 근데 가로주택은 아예 뭐가 없어요? 수용권이 없어요. 가로주택 싫으면 나가. 가로주택은 절대 시장이 못해. 누가요? 조합만. 그러니까 가로주택 아예 뭐가 없다? 수용권 자체가 없다.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사업 뭐 받는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하는 거예요. 자, 주택법에서 4번 나오는데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주택법에서는 뭐 할 때? 국민주택 건설 사업하나 국민주택 건설 대주성할 때 누구만? 국가, 지자체, 공사만 얘한테 수용권 주는데 주택법에서 건설 사업하려면 뭐 받는 데에는 사업계 승인입니다. 사업계 승인. 자, 국토계획법에서 시설 사업하려면 뭘 받으라고?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고시.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고시. 똑같았으면 사업계획 승인 고시. 이게 뭐라고요? 이 사업 인정고시가 뭐라고요? 수용하라는 허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업하라는 허가, 사업허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요? 수용하려면 예외 없이 공지법은 뭐 받아라? 사업 인정고시 받아라. 이거는 공지법에서 하는 얘기, 공지법. 일반법에서.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특별법. 내가 한마디 하면 나는 내 말 따른다는 얘기야. 특별법이니까. 이 법에서 뭐라고 말했지 않았어요? 했죠. 뭐 하게 되면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으면 뭐 받으면 다? 사업 인정고시다. 그러면 도정법도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다. 주택법도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다. 그러면 개발법도 따라서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봐줍니까? 안 봐준다고. 얘는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얘만큼은 수용사항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 고시. 얘가 뭐라고? 사업인정.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세부 목록 고시를 갖다 실시계획 고시 이러고 써놓으면 곧잘 속는다. 이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속아요. 다른 데로 따지면 실시계획 고시가 맞아요. 개발법만큼은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합니다. 세부 목록 고시를 물어본다고요? 사업 인정 고시 봅니다.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중요.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은 공지법은 재결 신청, 보상금 결정 신청 기간이 몇 년? 사업 인정 고시하고 1년.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사업 시행 기간 내.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 시행 기간 내. 즉 재결 신청은 공지법에 대한 특례,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수용 사용하고 공지법 준용. 1번 수용 사용의 포인트는 뭐냐?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총 수입을 동의받는다. 그게 포인트고 그 밑에 공지법 준용에서는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 인정 고시다. 그게 중요고. 그 다음에 3번 이제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1번 의해가지고 현금 보상에 가름한다.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입니다. 발행 조건,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대금의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한다. 발행 주체,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다. 조합은 수용 사용 못하니까 조합만 빼고 지급 보증 부도 민간이죠. 민간 시행자 갈 때 지급 보증 받아야 된다. 발행 방법, 기명증권, 양도는 가능하다. 발행 규모, 분양토지 분양건물의 2분의 1 넘지 마라. 발행 승인, 미리 지정권자 승인 요한다. 이 채권에 이자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채권의 이자를 누가 정해요? 발행자가 정합니다. 이 채권 양도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기명이요, 무기명이요? 기명. 기명증권 양도하면 그 다음에 어찌해야 돼요? 무기명 증권은 점유한자가 소유자지만 기명증권은 들고 있으면 남의 거 들고 있으면 도둑 넣는다고 도둑놈. 이게 내게 되려면 기명증권 뭐 해야 된다? 명의 변경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가 뭐 원부에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다 뭐 쓴다? 주소 성명 쓴다. 토지상환 채권은 질권 설정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질권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질권자는 어찌해야 된다? 채권을 담보로 잡았다고 담보로. 이거 들고 있으면 또 도둑 놓으면 된다고 어찌해야 된다? 회사 가가지고 이 채권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걸 표시하고 질권자 성명을 거기다 쓰고 증권에도 질권 설정됐다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안 보이지만 있어야 돼요. 자, 프린트 빨리 봐요. 프린트 보게 되면 압축해 놓은 것 좀 풀어서 써놨으니까 프린터. 자, 토지상환 채권 발행에서 1번 시행되는 토지소재 원할 때 매립되면 일부 지급에서 토지 건물을 상환한 채권,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단 민간 시행되는 금융기관은 지급 보증 받아야 된다. 두 번째,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얼마 넘지 마라. 2분의 1 초과하지 마라. 세 번째,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을 작성해서 누구 승인? 지정권자 승인받고. 네 번째, 토지상환 이율은 누가 발행한다?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하고. 채권은 기명식 증권이고 양도는 가능하고. 니은 채권을 이전하면 양수했으면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를 요청하고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원부의 주소 성명, 증권의 주소 성명이요. 그리고 디귿 채권은 질권 목적을 할 때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냐면 질권자는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도 좀 읽어는 줘야 되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프린트 마저 봐요. 책에 없는 거 봅니다. 선수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 토지나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그게 원형지죠. 원형지 공급받거나 이용한 자에게 대금의 전부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사업이 원활합니다. 공사 끝나고 조성된 토지를 받거나 조성되지 않는 상태의 토지가 원형지요.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사업 시행이 원활합니다. 물론 지정권자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형지인데, 자, 요약집에 아예 없으니까 원형지 그걸 정리합니다. 원형지. 요즘은 원형지가 강세요. 원형지는 뭐냐? 조성되기 전 상태의 토지를 싸게 주는 게 원형지입니다. 그럼 원형지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원형지 한 장 넘겨서 6번에 2번 원형지 공급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원형지. 왜 원형지가 문제일까? 원형지 공급가는 얼마 줍니까? 프린트.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 원형지 공급가에게 뭐 준다고요? 개발계획 반영제 원형지 감정가에 뭐 한다?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토대로 협의합니다. 엄청나게 싸게 나가는 거예요. 원형지는 감정가 플러스 뭐라고? 기반시설 공사비. 그 금액을 놓고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한다고. 협의. 그걸 알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고 엄청난 특혜입니다. 특혜. 그걸 알아야 원형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원형지 시작합니다. 원형지는 조성하지 않고 준 땅이 원형지인데 시행자는 첫 번째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하는 적에 원형지 공급 개발에 갈 수 있다. 이때 공급에서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 이내.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 함정이 2개 나갔어요. 이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하려면 첫 번째 지정권자 승인받고 한다. 두 번째 원형지 공급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다. 그 2개 나오고 세 번째 박스. 그러면 원형지는 엄청난 특혜인데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보게 되면 대부분 누굽니까? 공적 주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인데 공적 주체인데 5번을 봐요. 5번은 누가 들어갑니까? 사적 주체가 들어갔어요. 누구? S대 누구? S회사. 학교 용지나 공장 용지가 있어요. 학교 용지.
원형지가 어디 때문에 나왔다고요? 세종시 때문에. 세종시대 누굴 넣으려고? 서울대 넣으려고, 삼성 넣으려고 라고 저는 말한 적 없어요. 단지 S대 S회사라고 했지. 그거를 밀어 넣으려고 원형지란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개발법을 갖다가 수정해가지고. 그러면 학교 용지하고 공장 용지 얘는 사적 용지라고. 사적 용지. 그걸 알아야 그다음 문제 풀립니다. 그러니까 원형지는 주로 공적 주체한테 주는데 학교 용지하고 공장 용지는 사적 주체한테 준다. 그거 알고. 2번 조건부 승인입니다.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승인할 때 용전 등 개발 밀도, 용도별 면적 배치, 교통처리 계획, 기반 설치 등에 관한 체크합시다. 이행 조건 붙일 수 있다. 앞에 말 전혀 필요가 없어요.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형지 공급할 때는 그냥 공급에 지정권자 승인받고요. 승인받고 지정권자 승인할 때는 이런 조건부 승인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건이 뭔데? 알 필요 없어요. 그것은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있다. 그러면 되고 원형지 전매자인데 원형지가 엄청나게 싸게 팔리니까 몇 배 싸니까 원형지 개발자 이게 원형지를 받은 자가 개발자요. 원형지 받아가지고 공사리가 개발자, 원형지 파는 애는 누구고?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팔았다고 산 애가 누구라고? 개발자.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이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 못해요. 엄청난 양도차익이 생겨요. 엄청난 양도차익이 생기니까 전매 못하는데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인데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이요. 자, 빨리 팔고 싶으면 공사를 빨리 끝내면 돼요. 공사 완료 공고하고 5년. 원형지 개발자가 원형지 딱 받아가지고 공사했어요. 공사 끝나고 5년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로 10년. 둘 중에 빠른 날부터 팔 수 있는데 숫자 기본 암기하고 공사 끝나고 5년, 공급 계약 쓰고 10년. 둘 중에 빠른 날 팔 수 있는데 그 전매 제한을 안 받는 애가 2명 있어요. 2명. 그 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국가지자체 걔들이 하나예요. 국가지자체. 두 번째 담아있죠. 이중주택,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대리인이 정해서 체크합시다. 지정권자 승인받은 경우 대리인에서 누구냐? 기반시설 용지, 임대차 용지 그 밖에 문제 풀 때는 자 지정권자가 승인할 수 있는 사유다 아닌 것은 그런 엉터리 문제 안 나오고 그 사유가 이중주택용지, 공공시설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문제가 나오면 이중주택용지 등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승인 사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지정권자의 승인 받으면 전매제한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가? 원형지는 10년 범위 내에서 5년, 10년 빠른 날 팔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팔 수 있는 2명 있더라. 누구? 국가지자체 또 지정권자 승인받은 자.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는 전매제한 안 받는다.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전매제한 안 받는다. 그렇게 두 가지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인데 말로 합시다. 누구한테 취소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하려고 누구한테 승인받았어요? 지정권자한테.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 미안하지만 그 승인 취소다. 어쩐다고? 1번, 2번, 3번 보면 시행자가 됐든 개발자가 됐든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취소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 중요하지 않고. 자, 5번.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요. 이거는 누구한테 해제한다?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받아가는 개발자한테 계약 해제다. 계약 해제. 그거는 뭔가 개발자가 뭔가 잘못했겠지. 잘못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형지 공급 계약 해제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몇 번 이상 시정 요구하고 2회 이상 그런 잡아줘야 돼요. 공급계약 해제할 때는 2회 이상 시정 요구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게 되면 원형지 공급 방법 기억해야 돼요. 원형지 공급 방법은 원형지 공급 받은 애들 전부 다 누구라고 하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줘요? 수의계약, 싸게 수의계약. 근데 2명 있죠? 누구? SS, 대학, 공장. 얘들은 사적 용지죠? 뭘 한다고요? 입찰. 그 수의계약 하면 비리 나니까 입찰, 경쟁 입찰. 근데
몇 번이 지나도 입찰자가 없다? 두 번이 지나도 유찰이 되어버리면 입찰자가 없어요. 두 번이 지나도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원형지 공급가는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그걸 넣고 협의합니다. 그래서 원형지도 한 문제 잘 만들어내고 답될 수 있는 게 꽤나 많아요. 첫 번째, 원형지 공급을 하면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지정권자는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 면적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고 원형지 개발자는 함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딜을 하니까 공적인 주택인데 거기에 공장용지하고 학교용지가 있더라 생각하고, 두 번째, 원형지 전매자만다. 10년 범위 내에서 공사 끝나고 5년이냐 계약서 끝나고 계약서 쓰고 10년이냐 빠른 날 파는데 2명은 전매자를 받는다. 국가지자체 지정권자 승인받은 자들. 그리고 원형지 공급 승인 취소도 있고, 그리고 계약 해지했는데 계약 해지할 때는 2회 이상 시정 요구하고 불응했을 때 해지한다. 그러면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하되 공장의 학교는 경쟁 입찰 방식하고 두 번이 지나도 입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할 수 있고, 원형지 공급가는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를 토대로 협의한다. 그렇게 알아주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책 463페이지 4번 조성토지 공급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공급할 때, 자, 조성토지 공급 계획 1번, 2번 상관없고 3번 학교 용지 등의 공급가격인데, 그 밑에 봐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공공청사, 임대주택, 군민주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 대부분 공적 성격이 좀 띄는 애들은 감정가 이하로 싸게 줄 수 있다 이 얘기고,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4번 원형지 공급 방법인데 추천 방식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이 좀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많으니까 우리는 추천 방식 잡아요. 추천 방식이 딱 4개니까 추천 방식을 잡아야 돼. 추천 방식 그걸 잡아야 문제 풀려요. 추천 방식이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의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의 주, 공장용지의 공, 그 다음에 리을, 공공택지의 공, 추천 방식의 추. 자, 잘 봐요. 추천 방식의 추. 그 다음에 330 이하의 단독용지의 단.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용지의 주. 공장용지의 공. 공공택지의 공. 그 글자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흔들어 봐요. 그래가지고 딱 때려봐요. 줄 어떻게 생각? 뭐가 나와요? 공주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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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해야 돼요. 공이 뭡니까? 네. 공, 그리고 주, 단추. 공이 뭡니까? 공이 공장용지, 공공택지. 그리고 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 단,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는 추천 방식이다. 공주, 단추. 근데 첫 글자 또 얘기하면 첫 글자 따가지고 T가 안 따라가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 공주, 단추. 기가 막히게 출제원이 공주, 단추, 공주, 단추.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자, 추천 방식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추천 방식 왜 안 돼요? 네. 공장용지, 공공택지, 공공용지가 아니고 공장용지,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들어봤나요? 공공택지?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공택 들어봤나요? 공택, 정택은 들어봤어요? 어제는 제가 안산서 수업하면서 맨 앞에 있는 애한테 공택 들어봤네? 그러니까 똑같이 정택은 들어봤는데 그러면 민택은 들어봤나요? 민간택지.
민간택지 반대가 뭐예요? 들어봤네? 그러면 공공택지, 공공택지. 거기서 말하는 공공택지. 주택법 말하는 공공택지. 공공용지가 아니고 공공택지. 그러니까 공 잘 잡으라고 공은 공공용지가 아니고 공장용지. 공공택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용지. 330의 단독용지. 추천 방식이다. 그 4개 암기 딱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를 민다? 수의계약. 모르는 것은 수의계약. 그렇게 밀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거기까지 해서 이제 수용 사용 방식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잠시 쉬고 환지 방식부터 시작합시다.